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용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다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평생 나 하나 책임지고 사는 것이 힘드니 굳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공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 저에게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더군요. 예비 신랑은 홀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평소 마음씨가 따뜻하고 여린 편이라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종족 노상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이면 안쓰러워 도와드리고 싶다며 판매하는 것들을 모조리 구매하기도 하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예비 신랑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하면서도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라며 혹시라도 결혼한 후에 예비 신랑이 생활비까지 가져다가 노상 장사하는 분들을 도와준다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힘들어지면 어쩌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서서 도와주려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훨씬 믿음이 가고 좋더군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아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예비 신랑이 편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이 넘치는 연애를 했고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30대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이 힘든 시집살이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서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의 평소 성격이 나 인성을 보아와 분명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와 예비 신랑인 순서에 따라 저희 친정집에 먼저 방문을 하여 결혼 허락을 구하게 되었고 평소 외동딸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믿고 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큰 문제 없이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소개시키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었는데 저로서는 친정 부모님께서 애비 씨를 향해 좋게 생각해 주시니 시작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신랑이 본인 부모님도 꽉 막힌 분들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당연히 저는 시 부모님 허락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에게 첫 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평소 예비 신랑이 모습처럼 인자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죠. 특히 예비 시아버님은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사람 그림의 면모가 많아 보였는데 예를 들면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더 맛있다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며 요리도 하시고 예비 신랑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옛말에 자들은 아버지와 판박이 나는 말이 있잖아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가정이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예비 신랑도 자식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아내에게는 사랑꾼의 모습을 자주 보여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랑 선택을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음식들이 차려져 어서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이는 직업이 뭐라고 했지? 그 부모님 직업은 어떻게? 대신이 저는 친구랑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이가 있으셔서 얼마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셨고 엄마는 약사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럼 사업하는 거면 돈은 좀 되고 친구랑 같이 하는 거면 식도 판으로 나누는 거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시행 나오면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고 있어요. 하이킹인데 사업을 알 것. 몇 턴자. 아직 왜 굳이 친구랑 같이 하니 친구랑 저랑 담당하고 있는 일이 달라요. 내 친구라 저랑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서 지금은 매출 꾸준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 규정 그렇고 너 시집 올 때 애단 얼마나 했거니? 당연히 집도 너가 해오는 것을 사.
이 집은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공무원 서방 얻어가려면 칩은 탕연인. 더이 집에서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예단비 1억 미만으로는 안 받는다. 예비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신혼축도 해오고 예단비를 1억씩이나 가져가나요? 저희 집은 알아주는 재벌도 아니고 그냥 죽으며 있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는 지극한 평범한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요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래도 예단비랑 친 문제에 대해서는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의논을 해본 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행히 예비 아버지께서도 아무리 어른은 자식들의 하는 거라지만 예단비나 신은주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랑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거들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약간 아쉬운 듯 보였지만 웃으며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린 뒤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요구에 당황하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원래 예단비 난제는 쌍방의 자리에서 상의를 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상견례 때 잘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 밝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된 후 양가 부모님들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간단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단피와 신축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아들 자랑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냐라고 시작하시면서 요즘 세상에는 공무원 사회 보기 힘들다고 예단비는 무조건 1억 이상이라는 것과 집은 저희 친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빌고 나가시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예단비까지 신혼집 문제까지 신부 측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아들을 공짜로 장가 보내려는 도둑놈 슈퍼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우리 딸도 쉽게 키운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건에는 절대 시중 못 보낸다고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성경에서는 한 차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는 어떻게든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다들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결혼해서 예비 신랑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집안에서도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예단비, 1억과 신월집까지 해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면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부당한 결혼을 시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쉬는 집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예단비는 5천만 원을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었고 결혼식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준비기간이 1년에 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되어 좋죠. 그렇게 상견례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저희들의 결혼식이 약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었을 때 엄마가 친구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식장에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연인지 엄마 친구 딸이 저희가 예약한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후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예비 신랑은 엄마의 친구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서 예식을 올리기로 하고 몇 달 전에 예약금까지 걸어줬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예식장 투어를 진행할 때 평일이라서 따로 의식이 없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찬반하지 못했고 혹시 하객들의 평가가 불만족스러운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엄마가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잘됐다 싶어 간단하게 영상 체험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다의 결혼식에 다녀오겠다며 기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엄마가 무슨 일인지 집에 들어오실 때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혹시 친구의 결혼식이 심각할 정도로 별로였나 싶어서 긴장을 하며
엄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조에게 사진 하나를 내밀면서 네 신랑 될 사람이 대체 왜 이 사진 속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거냐? 고 물으시는군요. 저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며 엄마가 주신 사진을 받아들었고 사진 속에서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엄마에게 그 사진은 어디서 받아왔냐? 고 물었습니다.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진에 흥분을 했는지 빨리 어디서 받아왔냐? 며 이야기하라고 난리를 쳤으니 엄마께서도 당황하셔서 이걸 이야기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한숨을 쉬고 결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신 엄마 친구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몇 달 뒤에 딸이랑 결혼식 올릴 예비 신랑이라면서 얼굴이나 한번 보라고 이 사진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웨딩 스냅 사진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언뜻 보기엔 우리 예비 신랑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분께 예비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봤더니 공부 안 한다는 대답을 듣고 아이들 신랑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비 신랑 사진을 받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친구에게는 우리 딸들이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금방 웨딩 사진을 찍을 것 같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몇 장만 보내달라고 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사진을 못 봤으면 모를까 이미 봐버렸는데 일단 예비 신랑에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놓고 엄마에게 사진을 전송받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만나자마자 미리 받아놓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웨딩 스냅 사진 왜 당신이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약간 울먹거리며 예전에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럼 결혼이 이미 파토 갔는데 그 여자 엄마는 왜 당신의 예비 사위라고 말하고 다는 거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본인도 왜 그렇게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한 번만 믿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걸복걸 하더군요. 예비 신랑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전 여자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 친구 딸보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온 남자친구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진을 본 엄마에게는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잘 설명할 테니 전 여자친구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해결하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엄마께 예비 신랑에게 들은 대로 말씀해 드렸어요. 당연히 의심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셨던 것인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신 혹시 모르는 일이니 예비 신랑 말만 믿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 저도 따로 잘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전 여자친구 문제는 일단락이 되는 듯 했으나 결혼식을 일 남겨두고 있을 때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저는 지하철에서 예비 신랑의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예비 신랑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에 앉아 거짓골을 하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더군요. 안천 두 눈으로 큰 모습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안차 구걸을 하고 있던 지하철역은 바로 제가 매일 같이 오가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출퇴근했으면 예비 신랑의 진짜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평소에 직접 운전을 해서 사무실을 출퇴근을 하다 보니 진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했던 그날은 전 나를 사무실 식구들과 결혼 축하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을 해서 차를 사무실을 놓고 간 탓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 지하철 앞에 무릎을 꿇고 지저분한 모습을 한 채로 앉아 있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멍하니 있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구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던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져더군요. 이미 화가 잔뜩 난 저는 예비 신랑이 뒤로 자빠져 쓰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복지센터에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이 여기서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문에 예비 신랑은 망했다는 얼굴을 하더니 속에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가 자신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으니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미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들을 다 들켜버린 상황인데 모르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예비 신랑이 모습이 우습고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났습니다. 아무리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도 이게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예비 신랑이 하는 대로 주변에 있는 한적한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하자 예비 신랑은 곧바로 물불 끓었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백수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는 취준생으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그동안 놀고 먹느라 한 게 없었고 나이도 늘어나다 보니 취직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거지로 구걸하는 것이었고 그동안 취업도 안 되어서 돈도 없었을 텐데 지하철역 앞에서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왜 자고 도와주냐고 물으니까 저한테 어르신들을 잘 챙겨드리는 모습을 중중 보여줘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취업도 못하고 보고 람에 공명하는데 사업해서 잘 먹고 자회서는 저라 결혼이라도 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 예비 신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지난번에 엄마께서 보여주신 웨딩 스냅 사진도 진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다들 킨 김에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받은 웨딩 스냅 사진에 대한 해명도 다 해보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살짝 고민을 하더니 사진 속 그 여자도 직업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두 집 살림을 하려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며 술술 털어놓더군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고 비밀이면 나한테 예단비 이렇게 신혼집까지 마련해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저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고 이상한 놈 탈이 온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신 친정 부모님을 봐서라도 직업 속인 것부터 두 집 살림할 생각을 한 것은 절대 그냥 못 넘긴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곤 화가 잔뜩 난 채로 예비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니가 새 영이 없이 옷까지 했느냐? 저희 친정에서 보내드린 예단기 5천만 원이랑 신원 집었는데 들어간 돈 받으러 왔습니다. 얘가 지금 하늘에서 포옹청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넣은 공무원 서방 반갑에 얻어갔으면 악함 사다 고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잠이 5천만 원도 주게야 갔냐? 비계 어디서. 우라들은 날로 먹으려 들어. 지금 공무원 서방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그 아들한테 연락 못 받으셨나요? 본데 힘들게 키워놓으신 그 잘난 아드님. 지하철역에서 거지 행사하고 사람들한테 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아직은 복지센터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뭔 치아 출력의 소에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냐?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잘난 아드님, 공무원은 고사하고 치즈색 못 벗어나서 먹고 살겠다고. 지하철역에서 무릎 꿇고 앉아 구걸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여자들 등골 빼먹겠다고 양다리 걸치고 두 집 살림하려고 했다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모르고 계셨던 게 말이나 되나요? 이야, 난 처음을 너 몰랐어. 집에 결혼할 여자라면서 채리고 온 것은 너밖에 없었고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에는 합격층이라고 가져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기꾼 가족 말은 안 믿으니까 당장 예단비랑 쉬는 집에 들어간 돈이 끔하세요. 아시겠어요? 예비 신랑 일을 전혀 몰랐다는 예비 시어머니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당장 돈은 입금하라는 말만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으로 가서 난리를 치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예비 신랑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비밀들을 부모님께 말씀 애들을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혹시라도 예비 신랑의 비밀을 말씀드렸을 때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친구 딸이 피해자로 함께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께 예비 신랑이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상의하기로 했죠. 저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 아니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황당하시면서 제가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꺽꺽 울기만 하자.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상당히 할 때 시대 측에서 아들을 공무원 만들어나 힘들었다고 예당 밀어 계신 언지까지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며 울지만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보라고 재촉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이 엄마 친구 딸과 양다리를 걸치고 두 집 살림을 하려고 계획했다며 그 말씀까지 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저번에 웨딩 스냅 사진도 양다리 걸치고 두 집 살림하려고 찍었던 거냐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옆에서 저와 엄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께서도 그놈이 직업을 속인 것도 모자라 여자들 끼고 노란하려고 했다는 거냐고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당장 시댁으로 가자며 노발대발 화를 내셔서요. 저는 혹시나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아 쓰러주실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이미 시댁 가서 예당 비랑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간 돈이랑 당장 입금하라고 뒤집어 엎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엄마께서는 이 일은 그냥 돈만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엄마 친구에게도 알리고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참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어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오신 엄마 친구 딸 가족들이 집에 도착하였고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 예비 신랑이 비밀들을 모두 철험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사귀결은 할 뻔했던 엄마 친구 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한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어서 취소할 수도 없고 어쩌라는 거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친구분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며 그럼 엄마가 예식장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 이 문제 때문이 아닌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엄마께서는 혹시나 싶어서 받았던 것이었는데 정말로 그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마침 저도 혹시나 해서 엄마 친구 딸에게 예비 신랑 집에 인사를 갔던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것이 제가 처음이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예비 신랑과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해서 일찌감치 인사를 다녀왔고 예비 시댁과 자주 왕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명절이나 예비 시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오면 과일이나 소고기 같은 선물도 자주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떤 말도 진실이 아니었어요. 순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이 제리곤 여자가 저밖에 없었다. 고 했다고 엄마 친구의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예단비 명목으로 1억이나 받아갔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며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금전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이라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모두 예비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우리 가족과 엄마 친구 가족은 함께 아침 일찍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가족이 모두 함께한 것에 당황한 표정을 짓던 예비 시어머니는 나침 찌찌 붙여 여기 일이세요? 라고 물어요. 아, 그리고 투 가족이 어떻게 같이 몰라서?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두 가족이 합세해서 여기까지 왜 달려왔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역시 비밀, 우리가 다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걸까요? 무슨 해결을 하라는 거냐? 공무원은 고사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거지 행사하고 살았던 것부터 양다리 걸쳐 두 집 살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밝혀졌는데 저희 이 인생 다 망가뜨려 놓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당연히 죄값을 받던 문제를 해결할 하시던 하셔야죠. 저희 그냥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어 엎고 당장 내일이 저와 이 예비 신랑의 결혼식인데 지인들 다 초대놓고 이제와 엎을 수는 없다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썩 빌었습니다. 알고 보매 우리 아들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다면서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사람 많은 예식장에서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신랑의 거짓된 인생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참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무릎까지 꿇으며 아들이랑 결혼해 달라고 하니 결혼식은 참석해주겠다면서 신종 부모님과 엄마 친구 가족들에게 되돌아 가자고 했죠. 당연히 이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정신이나 가냐며 다들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돌아서 나왔고 결국 친정 부모님과 엄마 친구가 죽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지 키따 나오더군요. 갓을 밖으로 나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를 냈으나 저는 어차피 지금 예비 시어머니는 예단비랑 신혼집에 들어간 도운 돌려줄 생각 없어 보이니 결혼식에서 받아내는 게 훨씬 큰 참교육이 제일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는 표정이 기는 했으나 일단 저의 뜻에 따라 주기로 했죠. 다음날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신랑 식구들은 예식장에 저와 친정 부모님이 나타나자 다행이다 싶었던 것인지 한도의 한숨을 하시며 과줘서 고맙다우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예식에 진행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니 전날에 시댁이 쫓아갔을 때 필요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서 개화를 녹음해 놨다면서 녹음기를 건네주시고는 식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성운선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어요. 곧바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마침 이벤트로 예전에 부모님께 하고 원하는 바를 부탁하기 위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여주는 대신 직원분께 부탁해야 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분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신부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께 선물할 예정이었던 영상 이벤트가 시작되었는데 직원분께서 예정대로 영상 대신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영상이 나오지 않고 대화 소리만 들려서 손님들은 직원이 실수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잠시 후에 예비 신랑의 비밀이 폭로되고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자들이랑 결혼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손님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비 신랑도 절망에 빠져버린 듯 했어요. 로드에 털썩 주저앉았고 잡고 있는 예비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싸고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녹음분 재생이 끝나고 평화롭던 예식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 친구 가족들이 들어와 예비 신랑에게 당장 예단비 내놓으라며 식장을 뒤엎어 없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신랑 쪽 하객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에 혀를 끌끌 차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그런 몹쓸 짓을 했냐며 어디서 사기를 쳐놓고 예단비를 이중으로 15억을 챙길 수 있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차와 엄마 친구에 따른 예비 신랑 측으로부터 예단비와 신혼집을 구할 때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예비 신랑 가족들은 결혼식 이후에 결심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것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는지 꽁지 빠지게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혹시나를 위해 사무실 주변 지하철역을 가봤더니 다른 곳으로 가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라서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굳이 공무원이라고 속이며 만나지 않아도 비양심적인 사람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고
이득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던 게 결국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된 지름길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마도 예비 신랑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